프리토크 정치평론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무도한 판결 때문에 졸지에 2달 안에 대선을 치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긴박한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탄핵 이후 임박한 조기 대선에 임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도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 판결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유우파를 대표하던 유명 유튜브의 구독자들이 불과 며칠 만에 수천 명 이상씩 구독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쇼크가 컸다는 것이지요. 또다시 문재인의 그 엄혹한 시절을 견뎌야 하는 것인가? 아님 어떤 묘책이라도 있는지 갈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시절 코로나의 엄혹한 환경을 이용 국민들을 줄 세우며 시가의 10배 가까운 폭리로 마스크를 공급한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버이 국가 준공에는 여기서도 모자라는 마스크를 4억 개나 공급한 자들입니다. 국민들이 배급에 많이 익숙해질 때쯤 천우신조로 코로나가 사그러들었습니다. 좌파들은 억울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시절이 아차하는 순간에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하기조차 싫은 조기 대선까지 5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탄핵 인용은 상상도 하지 않았기에 물리적으로 시간도 너무 부족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가족회사 선관위에 대선이나 총선을 다시 맡기고 공정한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부정선거의 원천봉쇄입니다.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은 이번 대선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의 들러리로 안성맞춤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선관위가 독점하던 선거 관리를 정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바꿔놓아야 합니다. 현재에도 선관위는 사실상 감독만 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투개표 현장에 투입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은 안 하고 뒤에 앉아 전산노름으로 선거 관리를 주무르던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지난 4.2 보선에서도 2대8의 상상할 수 없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또 나왔습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만두면 그간의 선거 결과에 대한 확실한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친 걸음이라 생각될 것입니다.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자유우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당일 투표, 수개표만 관철한다는 목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앞으로의 선거의 정당성 확보와 미래를 새로이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부족한 인력은 공무원들과 애국시민들의 자원봉사로 충원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선거에 중국인들을 동원하는 것은 두 번 다시 나와서는 안 되며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핵심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의 피해를 톡톡히 경험했으므로 동일한 이슈의 한미 공조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유지를 위해서 한국에서 새로이 구성되는 정부는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는 공정선거에 의해 치러져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견 표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해서 부정선거를 원천 봉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미국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외 정책이죠. 미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선호해 왔습니다. 국력이 형편없이 약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란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집권층이 반미 기치를 내세우며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란은 끊임없는 전쟁 위기와 국민들이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그들의 정권 유지 기반이 공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 대표적인 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일 것입니다. 좌파들은 그걸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니까요. 삼성을 뺏으려고 가진 짓을 다 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삼성이 국유화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폭망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막연히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재명의 극좌파들과 각을 세우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재명의 대선 후보 부적합에 대한 비판 강화입니다. 이미 차고 넘치는 이재명의 범죄와 폐악질 중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3심의 조기 판결이 필요합니다. 비겁한 법관들과 더불어민주당의 뒷거래로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겠지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방법도 별로 없습니다. 위증교사 2심이나 불법 대북 송금 등 다른 혐의들은 재판 진행에 따라 밝혀진 것 중심으로 이재명 때리기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수년 동안 지지부진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대선 기간 중에 급물살을 탈 리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축적된 그의 비리를 중심으로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그나마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이재명은 최근 몇 달 동안 꾸준히 34% 정도의 지지율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답보 상태라는 것이죠. 앞으로 55일 동안 그가 저지를 악수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탄핵도 끝났으니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이재명 리스크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과 괴리된 국민의힘의 배신자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진정한 자유우파와 함께할 리더가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자를 같이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우파 정치인이 아닌 좌파의 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탄핵을 국치일이 아닌 국경일로 지정하자고까지 주장하며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데도 앞장선 자입니다. 품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들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누구 계열인지도 잘 아실 겁니다. 윤 대통령의 재도전 의견도 대두되고 있지만 본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이 끌어낸 대통령이지만 다시 한번 희생을 요구하기에는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재판에 계류 중인 내란죄 재판을 좌파들이 다시 부각시켜 선거의 호재로 프레임을 씌울 우려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재수사 운운하는 수작질이 나오는 것도 악재의 하나일 것입니다. 선거 기간 내내 좌파들과 반윤 검사들에게 끌려다니다 시간만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비록 형사소추에 걸려 있지만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대통령보다는 자연인으로서의 지금이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윤 대통령의 대선에 대한 전면 지원이 그가 대선 후보로 직접 나서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좌파들의 예봉을 피해가면서 적재적소에서 우파 후보를 지원 사격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파트너십을 갖고 대선을 뛸 적합한 지도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자유우파의 후보군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무늬만 우파인 후보도 포함한 경선으로 통합을 이루는 것이 경쟁력에 도움은 되겠지만 자유우파의 국민 정서상 배신자 그룹에 대한 용인 여부가 변수가 될 것입니다. 배신자들은 매번 배신을 하고도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정계를 떠나게 하거나 대선이 아닌 다른 선출직 지방선거 쪽으로 돌리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면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하나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치욕적인 4월 4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노가 치밀고 당혹감과 절망감도 들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는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이 아쉽게 다가옵니다. 힘이 들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들보다는 2030 세대들이 주도권을 잡고 실제로 투쟁의 전면에 나서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과거 4.19 때나 87년 서울의 봄을 생각하면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민주국가에 대한 열망만이 극좌파들의 농단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오직 젊은이들만이 저항 세력이었으나 지금은 노소가 어우러진 조화의 세대로 변했으니 꼭 실망만 할 일은 아닙니다. 시민단체든 종교단체이든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이든 참여자의 분포가 어떠하든 개의치 말고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싸우고 천하의 악마 이재명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동참합시다. 폴리토크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